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몇 시간 내에 끝장난다고 생각해. 라고 일본인 학생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에 대한 한국 학생의 답변에 모두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이들은 왜 이런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올림픽 출발합니다. 저는 아직도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날을 잊지 못해요. 작은 책상에 앉아 여기저기 쌓인 서류와 낡은 신문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취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임무예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 안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 번도 옥스퍼드에 가본 적이 없었고 두 강대국에 대해 글을 쓰게 된다는 생각에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작아서 강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똑똑한 아이디어와 멋진 기술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임무는 분명했지만 솔직히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많은 사람들이 긴 군사 전통을 가진 일본이 진짜 강국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가방을 싸면서 저도 깊게 한숨을 쉬고 지도를 바라보았어요. 이탈리아, 제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잉글랜드의 옥스퍼드까지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어요. 오래된 건물들, 푸른 잔디밭, 그리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이는 분주한 캠퍼스를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강의는 어떨까요? 누가 말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만한 순간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마침내 옥스퍼드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캠퍼스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고풍스러운 돌로 지어진 건물들과 학생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저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도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큰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으며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강의실에는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워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며 아마도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토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교수님이 시작하시길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여기서 진실을 배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강의가 시작되자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현대 군사력이 단지 많은 병사나 탱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한 기술과 현명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미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도하러 온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제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 임무는 단순히 사실과 숫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결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저 자신에게 잘 살펴보고 질문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강의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공책을 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아주 자신감 있어 보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공기 중에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들 제임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금 후에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키가 크시고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바로 집중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걸 보러 온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현대 군사력이 단순히 병사나
탱크의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 스마트한 전략,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에서 나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군사력에 대한 옛 생각들을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일본 학생 몇 분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인 이치로 씨는 약간 엄격해 보였어요. 처음에 이치로 씨는 옆 친구에게 일본은 오랜 군사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은 너무 작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이치로 씨와 몇몇 다른 학생들이 한국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크기와 전통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듯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일본의 명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엿보였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학생 태영 씨가 일어나셨어요. 태영 씨는 차분한 표정으로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크기는 작을지라도 우리 힘은 스마트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강의실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의심 가졌던 몇몇 학생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치로 씨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현무 5미사일과 첨단 KE 전차 같은 한국의 최신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무기들이 현대기술과 세심한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스크린에 사진과 그래프도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지들은 밝고 선명해서 모두가 한국 기술의 인상 깊음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불꽃처럼 강의실을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논의는 옛 전통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의심하던 이들도 이제는 한국의 강점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의실에는 질문과 호기심이 가득해졌어요. 저도 손을 들고 기술과 전략이 한 나라의 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이미지, 그리고 솔직한 의견들이 섞여서 강의는 마치 살아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오늘은 단순히 숫자나 무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혁신과 강함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미소가 번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제임스 교수님께서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드럽게 이어지던 학생들의 속삭임이 점점 잔잔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때 한국 학생 태영 씨께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태영 씨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의 내용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을 주었어요. 태영 씨는 자신감 있게 앞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비록 일부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힘은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열정에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영 씨의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주변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전에 찡그렸던 몇몇 학생들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자신의 신념에 대해 확신에 찬 표정을 보이던 일본 학생 이치로 씨도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태영 씨는 계속해서 한국이 어떻게 현무 5미사일과 KE 전차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군사 장비를 개발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무기들이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세심한 계획과 혁신적인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밝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날렵한 미사일의 디자인, 튼튼한 전차의 갑옷,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똑똑한 기술들이
마치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어요. 태영 씨의 설명 덕분에 모든 것이 정말 생생하고 신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 가득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영 씨는 한국의 힘이 다르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도 태영 씨의 말씀에 미소를 지으시며 태영 씨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날 군사력은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현대적인 전략과 기술을 통해 작은 나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교수님의 따뜻하고 격려하는 어조가 강의실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어요. 태영 씨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신나게 서로 속삭이며 방금 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강의가 활기찬 대화로 변한 것처럼 모두가 한국의 성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한 목소리의 힘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태영 씨의 한마디 말씀이 의심을 호기심으로 그리고 불신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전환점이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알고 공책의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저는 때때로 누군가가 진심 어린 열정으로 말할 때 가장 강한 의심조차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전환의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은 저와 다른 모든 분들께 한국의 힘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태영 씨의 감동적인 말씀 이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자 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기술에 대한 사진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미지는 현무 5 미사일이었어요. 맑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날렵하고 강력해 보이는 미사일 사진이 스크린에 크게 비추어졌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사진 속의 세부 사항들,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밝은 색상이 마치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배운 내용에 신이 나서 공책에 급히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교수님께서는 KE 전차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전차는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대포로 매우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KE 전차가 단순히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차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해서 마치 제가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서 그 기계들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어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여러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이 숫자들과 통계들이 한국이 혁신과 강함에서 선두에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차트들은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 일본의 그것과 비교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특히 속도, 정확성, 기술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수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며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수치들은 한국이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이터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그래프와 차트가 똑똑하고 결연한 나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질문도 하셨어요. 저희가 보고 들은 숫자와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저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디어로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한국의 강함을 이루는 요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섞인 마음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 사실과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들은 노력, 똑똑한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여 어려움을 강점으로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세부사항, 모든 이미지, 모든 통계가 한국의 군사력이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이 부분의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군사력에 대한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공책을 닫았고 사람들이 힘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확한 사실과 인상적인 이미지들이 의심을 존경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이제는 사실, 이미지, 그리고 숫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이치로 씨조차도 의자의 앞으로 기울이며 팔짱을 풀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이 자신감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단순히 크기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전쟁은 누가 병사가 가장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기술과 최고의 훈련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큰 영향을 주고 계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서로 속삭이던 몇몇 학생들은 이제는 말없이 스크린에 집중하고 계셨고 더 많은 한국 군사 장비의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사진이 보였는데 이 무기는 여러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강력하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 국가들조차도 신뢰성과 혁신성 때문에 다른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치로 씨께서 천천히 손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항상 일본이 군사 개발에서 앞선 줄 알았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놀랐어요. 분명히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어요. 태영 씨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후 그는 작게 미소 지으시며 무기는 단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역사의 아픔을 배웠고 전쟁의 고통을 알기에 단순히 힘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든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컸어요. 저는 한국이 방위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사려 기품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 몸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토론의 주제가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단순한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전략, 혁신, 그리고 평화를 향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공책에 최대한 빨리 필기를 했어요. 이치로 씨뿐만 아니라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속삭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한 듯 신이 나 보이기도 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진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시선이 이치로 씨에게 머물렀고 이치로 씨는 눈을 맞추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강의는 단지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들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이므요. 한 나라를 그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결단력, 지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필기만 하는 기자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강의실 안과 제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공기는 차분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편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이 분명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서 공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힘은 단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똑똑한 아이디어,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진실되었어요. 저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의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신에 차서 말했던 일본 학생 이치로 씨조차도 이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힘이 단지 거대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이 너무 작거나 단순해서 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은 똑똑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현무 5미사일, K2 전차, 그리고 다른 첨단 시스템들의 이미지가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흘러갔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창의성과 노력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한 나라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태영 씨의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말씀,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쌓아갑니다. 라는 말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은 태영 씨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것은 최고의 방어는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전략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작은 나라라도 큰 마음과 똑똑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완벽한 예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이야기가 경쟁이나 대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배움과 존중에 관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본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와 보았던 변화들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몇 줄 더 필기를 하였어요. 그 강의실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의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제 물건들을 챙기면서 제 주위의 대화는 희망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래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학생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임은 단지 종이에 쓰인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고 그 메시지를 널리 전할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지 숫자나 크기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창의성, 결단력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열망 같은 가치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군사력 이상의 교훈, 즉 존중, 성장,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힘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 경험이 앞으로 제가 쓰게 될 모든 이야기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했어요.